다음은 이제 그 일본과의 정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뜬금없이 중의원 해산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선거를 하기 위해서 늘 하는 겁니다만 문제는 13일 날 해산을 하고 29일 날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정도 속도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선거 이제 뭐 뽑아내 놨겠지 누가 할지는 후보는 있는데 한 2주일밖에 유세를 못 하는 거예요. 31일 날 총선을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거지. 근데 원래 기시다가 총리 되면서 그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게 새로운 내각이 들어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사람들 정신없는 사이에 빨리빨리 중요한 선거까지 해치워버리자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네. 터질 게 너무 많거든. 코로나, 그다음에 뭐 IA 사찰도 있고요. 뭐 경제 문제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오직하면 기시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국가 부채를 갚지 않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헐, 떼먹겠다는 거야, 이 새끼들이. 뭐야? 그럼 일본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런 겁대거리 없는 얘기를 지금 공약이라고 꺼내놓고 있어. 더 이상 빚을 못 이긴다는 거거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방금 설명했던 중국이나 한국, 이 러시아하고 저 뭐냐 외교적인 갈등 문제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불검 아저씨가 뭔 짓 할지 모르고 진핑이 아저씨도 가만 안 있을라 그래 지금. 그래놓고 투정은 한국한테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전화를 안 걸어줬다고. 왜 전화 안 해? 총리 뽑았는데. 네가 걸어, 네가. 뭐 아신 놈이 걸어, 아신 놈이. 바쁘다, 우리. 너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관심이 없어 이 새끼야. 왜 전화 안 해준다고 니들이 서운하다고 지랄이야. 니들이 우리 왕따 시킨다 그랬다며. 우리가 왕따 시키는 건 맞긴 맞는데. 네. 우리가 시키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왕따를 당하는 주제 한국 이봐 외교적으로 저희가 없어. 그러면 지네들 협력국 이 명단들 쭉 뽑으면서 막 중국도 넣었어. 인도, 베트남 다 집어넣고 한국 속 뺐거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전화 안 해줬다고. 이게 무슨 전례 없던 일이냐. 원래 총리 뽑히면 축하 전화 해줬는데 왜 문 대통령 우리한테 전화 안 하는 건데 이러면서 지네 언론에다 욕을 쓰고 있어요. 아니 니들이 먼저 하면 안 되니? 뭐, 그 중원아? 그게 뭐 중요해? 뭐, 뭐 전화해서 뭐 따로 부탁할 일 있어? 무엇이 중원디? 없잖아. 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하여튼 뭐 선거는 개판 5분 전이 될 건데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번에 그 역전을 좀 해보겠다고 미리 준비를 한 거지. 야당에서도. 자민당 이외에 나머지 야당들이 전체 선거구의 50%가 넘는 200군데 이상에서 단일화를 마무리를 지었다 그래. 후보 단일화를. 이게 예전에는 자민당 하나 대 야당 여럿이었는데 200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1대1 구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지율이 60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지네들 수치고 정치에 열정 있는 사람들 수치고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그 문제 의식이 좀 생겨나게 된다고 치면 이번에는 진짜 과반 저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과반 저지 되면 절대 자민당이랑 합쳐주지 말자라고 하는 연합까지 했대요. 옛날에 이제 그 합쳐갖고 의원 빼내기 식으로 또 그렇죠. 유지를 했었잖아. 근데 이번엔 절대 빼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내가 당선되고 나면 자민당에서 나간다. 나 여당으로 나가가지고 아, 진짜로? 야당으로 야당으로 나가고 뒤집을 거야라고 있는 애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에 반란표가 겁나 많아진 거야. 이시바나 고노다로 얘네들은 어차피 당선은 돼야 되니까 나 있는 거고 당선된 다음에 또 후미오가 올라와고 총리질 하려고 그러면 나 저쪽으로 건너간다. 저쪽 당이랑 합쳐가지고 다수당으로 해서 우리가 총리한다라는 생각도 갖고 내부적인 칼을 쥐고 움츠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역구 중에 전체 지역구 중에
고노다로파나 아니면 이시바 시게루파가 차지하는 걸 빼고도 과반 확보를 못하면 이번엔 진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도 할 있을 수도 때?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을 일본 정치계가 살짝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제가 본 기사에서는 자민당 자체 과반은 무난할 걸로 보인다는. 그렇지. 네. 자체 과반은 가능한데 네. 그 안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이탈표가 점이 나온다?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이 여론조사랑 똑같지 뭐. 얘네들이 하면 무조건 자민당 유리한 걸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정말 국민들이 일본 국민 아무리 민도가 떨어진다고 치고 정치 민감도가 없다 그래서 지금 있는 코로나 상황이나 경제 위기나 각종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기업인들은 다 한대. 도대체 왜 한일 갈등을 일으켜갖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제 막상 문 대통령이 보여준 퍼포먼스 때문에 해봐야 우리 싸움해봐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표심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다는 거죠. 투표율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벼락치기로 간다는 거지. 벼락치기로 후딱후딱 하려고 빨리빨리. 든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나물에 그 밥인 상태에서 누가 변한들 일본의 정치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마는 최소한 좀 합리적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정계 개편이 일본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해내면요 우리 토착 외구들도 아뜨거라 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19호 태풍이 이제 이거 일본을 벗어나 갖고 네. 태평양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18호 태풍이 슈퍼 태풍이었어요. 네. 두 개 합쳐진 태풍이 있었는데 네. 얘는 필리핀으로 해갖고 좌측으로 가버렸어. 갔고요. 네. 이제 19호 태풍이 있었는데 네. 얘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하면서 우측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들 나름대로 좋아하고 있죠. 천만 다행이네요. 하지만 기상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절대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요? 왜죠? 왜요? 우리나라가 한파가 닥치잖아. 사실 뭐 10월 중순에 한파가 닥치는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이게 뭐냐? 차가운 고기압대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왔다는 거고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저 아래쪽. 일본 열도 직전까지 딱 미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북극에서의 차가운 공기들이 원래 이제 그 북극에 있는 공기가 제일 차갑고요.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이 제일 차갑고, 북극 기단이 있고 시베리아 기단이 얘네들을 조금 덜 차가운 상태에서 감싸주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너무 더워버리는 바람에 이 시베리아 기단이 힘이 없어졌어. 그래서 북극 기단이 일찍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쑥 내려와 갖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일본 열도까지 쑥 내려와 있어요. 네. 자, 문제는 비 뭐냐? 오겠네 그러면? 그거지. 어. 지금 이 부분의 온도가 영하로 가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근데 와우. 이쪽에 있는 태평양의 수온은 아직도 30도에서 28도입니다. 따뜻해. 바다가 안 식었어. 그러면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에 성해가 맺히는 것처럼 찬 공기와 따뜻한 찬 공기가 공기와 따뜻한 만나가지고 공기가 부딪히면서 엄청난 비구름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화요일 이후 어떻게 될까요? 자, 고기압은 다시 밀려 올라가겠죠? 네. 그럼 이제 이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비구름대가 결국은 열도에 다시 지형성 강우를 부르는 게 아니냐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부터? 화요일 전후로 해가. 비 엄청 오겠네. 그러니까 이 온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생성되는 비구름의 양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돼요. 그럼 막 뇌우를 비롯해갖고 순간 강풍이 불면서 지형성 폭우가 스콜 같은 폭우가 일본을 막 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건 태풍보다 더 무섭지. 강수량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오래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저 기압골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그 비구름을 소진할 때까지 이 비구름으로 형성된 벨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밀고 내려와 있는 고기압 선이 땡겨 올라가는 시점이 이 열도에 걸치느냐 안 걸치느냐의 문제야. 어디에 걸치느냐. 여기서 걸리면 바다에서 비 쏟아지니까 괜찮겠지, 경계선이. 근데 저게 아유. 자칫해서 일본 열도에 걸리게 되면 또다시 엄청난 비가 내린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온도를 봐서는 우박이나 눈이 내릴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지금 중국의 기상 이번 현상에서 봤잖아. 아. 북경이나 몽고나 베이징에 5, 6월에 눈이 내렸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떡해. 그런 현상이 일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